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자도 한번 써보고 작년에 끼던 장갑도 하나 찾아놨습니다. 뭐 추울 때는 그냥 뜨뜻한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이 추워 죽겠는데 걷기 운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질병은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에이? 여기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러니까 응급실 근무하신 분이에요. 응급실. 거기 한 20년 근무하신 분이 전문의가 현대인의 질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문제다. 초가공식품 줄이고 열심히 운동해라. 그리고 명상 등 마음 관리하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노라. 모든 질병은 반드시 소식을 사전에 통보한다. 즉 전조 증상을 보낸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언젠가는 응급실에 도착한다. 무시한다. 알면서도 게을러서 안 한 거야. 방치도 마찬가지고. 이해갔죠? 자, 그러나 성인 질환을 한번 발병하면 평생 고통을 겪게 된다. 현대 질병의 대부분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중풍, 뇌경색, 뭐시뭐시 이런 것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원인이다. 구체적인 예방법을 모르거나 평생 학습을 통해서 이런 병은 이렇게 예방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안 한 거야. 무식한 거야. 또 하나는 실천 안 한 거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게으른 거야. 그래서 결국 미루다가 결국은 응급실에 도착을 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 무서움은 뒤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꼭지에 물은 계속 나오는데 수도꼭지 잠글 생각은 안 하고 넘치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고 바닥에 흐른 물을 걸레로만 닦는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뒤에 거만 약으로 자꾸만 뭘 닦고 이것만 바가지로 퍼내면 뭐하냐 이게. 물은 계속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리바운드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급실과 멀어지는 건강 비결, 응급실에 119 불러서 오지 않는 방법, 그겁니다. 응급실에 안 와야 됩니다. 응급실에 오면 이건 아주 베려버리는 거예요. 식습관을 개선해라. 운동해라. 마음 관리해라. 제가 수없이 얘기하다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 인조식품을 자주 즐겁게 많이 먹는 사람은 응급실행 티켓을 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20년 차 응급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합성물질, 식품 첨가물입니다. 하나하나는 허가가 났습니다. 하나하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가 배합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세포 단위의 미세 환경에서 염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뚱땡이, 그리고 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주목된, 수없이 얘기가 똑같아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식품 첨가물 이런 거 먹으면 결국은,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못하니까 운동 부족으로 몸이 뚱땡이란데요. 몸이 뚱땡이 되면 염증이 있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야식하는 거, 저녁에는 에너지 소비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몸이 차가워져, 저체온증이 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당분이 딱딱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동맥경화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통곡물, 생식과 생채식, 자연식입니다. 조리 최소한 거.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콩류, 견과류, 자연식품으로 바꾸라.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통곡물, 생식입니다. 생식과 생채식, 생식은 주식으로 기르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이 생식이야말로 으뜸, 응급실을 피하는, 응급실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으뜸 회피 방법이에요. 비결이고. 그 다음에 과일, 야채 먹고 콩, 이거는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의 맛으로 따지면 짠맛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이건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하는 주로 음식들입니다. 보니까 뭐 땅콩, 해바라기, 뭐 호두, 잣, 들깨, 이런 것들, 신장과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음식들이 주로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리 방법은 찌거나 삶거나 하라. 그리고 오줌, 소변 볼 때 너무 짙은 색이 나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콩팥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변이 짙은 거 한번 보세요. 라면 한번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음료수들, 뭐 바카스 같은 거 한번 먹어보세요. 오줌이 또랗게 나와요. 그것은 콩팥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야식, 간식,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가능한 음식 먹지 않도록 하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응급실의 단골 환자들, 심대혈관 질환자들입니다. 식습관 개선 없이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 119 불러서 응급실에 온다는 거예요. 그 대체적으로 응급실에 119 불러서 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심대혈관 질환.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풍자백병지장이라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 그냥 뭐 급하게 교통사고 나서 이런 불의의 사고, 그거 이외에 만성적인 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이 들어서 60이 넘어서 응급실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냥 잘못하면 사망. 아시겠어요? 잘못하면 평생 후유장애를 안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에 있든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야 되든지. 응급실, 나이 먹어서 응급실에 갈 이런 생각은 끔찍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심내혈관 질환자들은 돌연사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것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예방하는 게 최고죠. 그것은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 심장 기능을 보강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자신의 체력과 건강 정도에 맞게 꾸준히 실천한 것뿐입니다.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고혈당, 저체온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체온이 오면 혈당이 높은데 저체온이 와버리면 굳잖아요. 그게 동맥경화잖아. 실제로 수많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정맥, 협심증, 악화, 고혈압, 그 다음에 공황발작, 과호흡증, 전부 다 고혈당과 저체온이 부르는 이런 질병들이에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꼭 앉아서 눈 감고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명상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하지 않으면 명상이 되질 않아요. 그럼 복식호흡을 꼭 앉아서 이렇게 무슨 와라 가라 왔니 갔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닐 때, 이 걷는 운동할 때 4보, 4보는 들숨을 하고 그거의 곱빼기 4보보단 많아야 돼. 어쨌든 그러면 8보, 10보는 들숨 넷. 아시겠어요? 그 다음 4발짝 들숨, 그 다음에 8발짝이나 10발짝은 낼 숨을 쉬면 그게 명상하는 거예요. 복식호흡이 기본으로 돼. 그럼 머리가 맑아져요. 저도 그래서
그 집에 올 때 갈 때 그 이 걸음수를 재보면 약 3,000보 정도 됩니다. 한 28분 정도 돼요. 올 때 걸어오고 갈 때 또 걸어가니까 아침에 올 때 약 2,800, 그 3,000보 걷고 갈 때도 약 3,000보 겁니다. 그냥 오며 가며만 해도 한 6,000보는 걸어요. 그때 4보 들숨하고 8보에서 10보는 내일숨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복식호흡이 돼요. 그럼 잠 잘 잡니다. 수면장애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소화장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기능장애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무슨 발기부전이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나가서 걸어. 그리고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거.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그리고 복식호흡, 명상,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시겠어요? 식습관 개선하고 복식호흡 걸어다니면서 꼭 앉아서 와라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은 당장 급한 혈관 합병증을 미루는 응급약일 뿐이에요. 이게 근원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인식을 좀 바꿔. 평생 학습을 해야 돼야. 이 약은 질환을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되겠지. 그런데 왜 30년을 먹어? 그럼 안 고쳐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건 오행생식이 으뜸. 운동습관, 적은 운동 효과, 적은 운동으로 쫙 운동 효과 좀 쫙 내려는 거. 맨발 걷기, 까치발 걷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걷는 거야. 그때 반드시 복식호흡, 들숨 4발짝, 낼숨 8발짝. 스트레스 관리. 그것은 비교 욕심 줄이는 거야. 내 몫을 알아야 돼. 그 내 몫을 알려면 평생 학습을 해야 돼야. 오늘 보니까 2024년 작년도 신장 이식 대기자가 45,567명이래요. 평균 8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신장 이식 이 대기자 중에 매일 2-3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콩팥 망가지지 않도록 하려면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으면 콩팥이 망가져. 그래서 수달차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럼 콩팥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이런 매콤하고 짭짤한 음식을 먹으면 콩팥이 망가지잖아요. 사구체 여과율을 빵빵해 60 이상 갖고 있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사구체 여과를 15% 이하로 떨어져서 이거 투석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가서 4시간씩 수분 걸러내고 그 삶의 질이 떨어진 이런 삶을 살고 싶냐 이 말이야. 그게 식습관을 바꿔야 돼. 초가공식품, 가공식품, 인조식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마 생식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생식 협조하시고 주문하셔가지고 제가 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이거 택배로 이게 발송해 드리는 이런 분들은 아마 그 투석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맨발 걷기 운동까지 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 건강을 지켜줄 사람은 의사와 약이 아닙니다. 오직 오리원 자기 자신뿐이에요. 응급실을 방문하면 일단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이상 특이하게 그 급작스러운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거 이외에 만성질환으로 응급실에 달려가는 환자들은 하나는 사망하든지 하나는 중환자실에 있든지 하나는 요양병원에 가든지 하나는 요양원에 가든지 넷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설사 치료가 됐다 할지라도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응급실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급실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는 어쩔 수 없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후유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에게 짐이 됩니다.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야. 짐이 되지 않는 것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야. 내가 건강한 거야.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자신이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일상생활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식에 돈 주지 말고 내가 건강하게 살 생식 사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지. 남편한테 짐 되지 않고 마누라한테 짐 되지 않는 거지. 내가 아파서 들어놓아. 그거야말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후회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면서 내 건강 관리하는 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멋있게 사는 인생입니다. 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오시동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모든 질병은 내 잘못이 크다. 남의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올리원 나뿐입니다. 자기 자신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모든 질병은 남의 탓할 하나도 없다. 내 잘못이야. 3개를 고쳐라. 식습관을 바꿔라. 그 다음에 여기 생활 습관을 바꿔라. 그 다음에 마음 관리하라. 가공식품 줄이고 식습관 좀 바꾸고 운동 좀 하고, 뭐 좀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왕창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바꾸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모든 질병은 내 잘못이 크다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부터 서서히 고쳐야 될 건지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일신의신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씩 고쳐가면서 가족에 짐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